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말하는 미래 직업. 이 강의에서는 월 1억 이상 벌 수 있는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핵심 정보를 듣게 됩니다. 21세기 신직업인 행복 코디네이터를 정부에 등록한 국제웰빙 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가 드리는 고급 정보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이나 창업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미래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2030년대에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충격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토마스 프레이 박사. 우리는 토마스 프레이의 생각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와 어떤 모습일까를 예측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행복인문학 강의는 끝까지 시청해 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시골 출신입니다. 현재도 근처 산이 보이는 공기가 좋은 덴버 교외에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책을 읽거나 공상을 하는 것 외에 시간을 다르게 보낼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IQ가 미국 상위 0.01%인 천재 청년 토마스 프레이는 목가적인 어린 시절과는 대조적으로 거대 IT 기업인 IBM의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15년간 재직하며 270여 회나 디자인 기술 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래 IT 분야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강의를 진행할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미래학 싱크탱크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면서 세계 미래협회 더 퓨처리스트의 편집장이고 세계 최고의 지식 소유자 모임인 트리플 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당연히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토마스 프레이 박사의 강의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21세기 신직업인 행복 코디네이터 여사가 소개해주신 토마스 프레이 박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이미 과거를 경험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의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들은 사실상 역사입니다. 다 과거 이야기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생을 미래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엉뚱하게도 뒤를 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래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현재 결정을 내릴 때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결론은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비전들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꾼다면 현재의 결정 또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통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른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30년대가 되면 무고용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요?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일거리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차세대 일거리를 창출합니다. 차세대 기술로는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의식주를 프린팅하는 3D 프린터, 통신과 배송 분야에서 활약할 드론, 그리고 무인 자동차 관련 일거리가 미래 유망 직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직업들로 인해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구글의 CEO인 레리 페이지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많은 업무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것을 저는 기하 급수적 역량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기하 급수적인 역량의 법칙이란 자동화로 인해 노력이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할 때 역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기하 급수적인 역량 법칙에서 첫 번째 원칙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력이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할 때마다 반대로 역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1850년대 대중교통은 평균 시속 6km였습니다. 말을 타던 평균 시속이 6km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평균 11만 km였습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1900년이 되면서 속도가 12km로 증가했고 또 50년이 지난 1950년이 되면서 시속 36km로 또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50년이 지나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평균 110km로 약 3배나 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2000년대에는 한 사람이 평생 110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불과 200년 만에 일생 동안 이동한 평균 거리가 과거 200년에 비교해 볼 때 100배 이상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하급수적 영향법칙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로 법칙입니다.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추적하면 그 근원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조기 탐지가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 센서, 휴대전화 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무언가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추적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해일의 변화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말이지요. 이걸 산불 조기 탐지에 활용한다면 산불 진압도 아주 쉬워지겠지요? 즉, 제로법칙은 이런 자연재해의 진앙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장시키면 정치 관련 부정 부패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건강과 질병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인프라 실패, 경제 및 환경 문제 등 각종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면 큰 변화로 이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촉매제 혁신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촉매제 혁신은 파괴적 혁신과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기존 산업을 와해시킵니다. 반면에 촉매적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촉매제 혁신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파괴적 혁신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혁신을 말합니다. 촉매적 혁신의 예를 들어본다면 전기, 자동차, 비행기, 전화가 촉매적 혁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는 벨 커브가 있습니다. 즉, 발생하고 성장하여 종국에는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들은 사실 대부분 벨 커브 중기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결과를 내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크 스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2024년경에 정점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체 재료를 개발하게 되고 전반적인 철강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철강 산업의 고용은 1980년대가 절정이었습니다. 40년 전 미국의 철강 산업 종사자는 오늘날보다 3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철강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 혁신이 불러올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해먼드는 2030년이 되면 모든 뉴스의 90%를 컴퓨터로 쓴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앤더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한다고 했고요. 벤처 투자가인 비노드 코슬라는 빅데이터가 병원에서 의사의 80%를 대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3D 프린팅이 인터넷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빠지기 싫어서 제가 한 말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30년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20억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창고에 수평계 같은 도구를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더 이상 이러한 수평계를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구의 알루미늄들을 만들 사람도 필요 없고 부속품을 만들거나 조립할 사람도 배송할 사람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매장도 필요 없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극소수라 할지라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천억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다면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운송 서비스인 우버나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해서 이미 큰 성공을 이루었죠. 이 회사들은 중간 관리 단계를 없앴고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대체했습니다. 코딩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를 대신한 것이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할 일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2030년엔 모든 뉴스의 90%가 컴퓨터로 쓰여질 것이라는 크리스티안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AP연합통신에서는 이미 분기당 3천여 개의 기사가 컴퓨터로 이용돼 작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만 12,000개의 기사가 쓰여지겠죠. 이렇게 컴퓨터가 책상에 앉아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겠지만 방식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일자리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미래 산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의 산업을 통해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크 앤드리스는 결국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한다고 예측합니다. 세상을 뒤덮는 수많은 인프라 중심에는 다층의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2008년과 2009년에 시작된 개념인데요. 당시 한 네트워크 회사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 숫자를 앞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가 68억 명이니까 인터넷 연결 기기가 68억 개 이상이라는 거죠. 이와 동시에 센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조 센서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에 1조 개의 센서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파악하는 로드맵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경이면 1조 센스 시대가 될 거고요. 2036년까지 100조 개의 센서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가령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스캔해서 해당 제품을 다시 주문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옷을 착용하면 다른 옷 입은 것과 비교해주는 스마트 거울,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 기상예보 기능이 있는 스마트 우산, 자동으로 커피에 들어갈 최적의 카페인과 설탕의 양을 측정하는 스마트 커피 메이커 등이 일상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상진단 현실의 세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란 사용자의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나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가상진단 현실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증강현실 안경을 착용하고 길을 걷다가 지인을 만나면 화면에 그 사람의 이름이 뜨거나 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문가, 컴퓨터 개성 디자이너, 데이터 인질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 데이터 모델러 등 많은 직업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3D 프린팅 기술로 3D 프린터 소재 전문가, 3D 프린터 비용 산정 전문가, 3D 프린터 잉크 개발자, 3D 프린팅 패션 디자이너, 3D 프린터 요리사, 신체 장기 에이전트, 3D 비주얼 상상가 등의 직업이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드론입니다. 아마 아마존이 배송을 드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아실 겁니다. 실제로 아마존보다는 알리바바에서 더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드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구조용 드론도 있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인수한 회사 타이탄의 태양광 드론이 현실화될 겁니다. 이 드론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면서 기상과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날면 5년간 공중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전 세계의 와이파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고양이 꼬리를 잡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절도를 사실상 근절할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우리 자신의 주인의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절도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가 처음 도입되었던 때만큼 대중교통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따라서 2030년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3D 프린팅 의류를 입고 3D 프린팅 주택에 살면서 드론을 통해 택배를 받고 한 대 이상의 로봇을 소유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유하게 일하고 무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도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보다 3배 정도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취 능력도 10배 증대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유례 없이 기회가 많은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류는 향후 2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 요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바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때론 인간의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산산조각 날 때도 있죠.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보통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서 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다음에 초청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직업의 변화, 흐름에 대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